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세과 도영수입니다. 2020년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작 목적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운영 체계를 자세히 말씀드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신고도움 서비스가 되기 위함입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 및 안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서는 법인세 신고 지원 방향, 신고 지원 내용 및 중소기업 지원 제도 순입니다. 신고 지원 방향입니다. 올해 신고 대상 법인, 신고 지원 방향,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홈택스 신고 오류 검증 서비스 확대 등 11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신고 대상 법인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약 85만 개 법인으로 전체 법인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신고 지원 방향은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 지원 서비스 확대,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지원 강화, 대내외 현장 소통 내실화, 신고 지원과 연계한 정밀 검증으로 납세자 맞춤형 신고 지원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양하게 제공하던 신고도움 자료가 납세자 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한눈에 법인의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신고도움 자료를 첫 화면에 게시하였습니다.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한 소득률, 원가율 등 기업의 주요 지표를 방사형 차트로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가능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첫 화면에 제공되는 핵심 안내 사항으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이 있는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안내 등 개별 분석 항목과 절세 팁 중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첫 화면에 최대 3개를 우선 제공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3단계에 걸쳐 이용하던 서비스를 로그인과 동시에 제공하게 되어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도 수임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도움 자료를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 신고 기간에 법인 사업자는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속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법인세 신고 안내, 팝업창 등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접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기장 세무대리인에게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수임 납세자의 동의를 통해 외부 조정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 안내입니다. 기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법인 중 R&D 세액공제 대상 법인에게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2019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모든 법인에게 화면과 같이 안내하여 세무조정 누락 등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포함한 신고도움 서비스의 설명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신고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개별 분석 자료와 영업권 등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의 취약 분야 자료, 조사 등 검증에서 추징되는 업종별 공통사항,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적출되는 주요 개정 과목을 분류하여 제공하는 등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 고도화하였습니다. 중소법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중소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은 공제감면 전문 상담팀을 통해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 지방청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 및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지원단과 핫라인을 개선하여 적시에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지방청 핫라인 담당자 현황입니다. 세무 상담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택스 신고 오류 검증 서비스 확대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금 및 공제 감면 분야의 11개 검증 서비스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미제출 검증, 영세 중소기업 중간해납 공제 검증 등 입금 및 공제 감면 분야의 7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신고 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오류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오류 내역 제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신고 안내를 위해 법인세 신고 안내, 중소기업 세제 세정 지원 제도,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공익법인 세무 안내 등 유형별 책자도 제공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법 규정 등을 몰라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신고 안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 항목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엄정한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세정 지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로서 3월 확정신고 대상 법인은 직권유예, 개별 신청 대상자로 구분하여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위기 지역 등에 소재하는 경영에러 중소기업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납부, 계좌이체 및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납부 번호로 국세계좌에 이체 시 수수료 없이 납부되도록 하고 은행의 CD, ATM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들에게는 개별 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기한, 납부 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안내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은 신고지원 내용입니다. 화면 설명, 신고 안내 주요 항목,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 서식, 신고 내용 확인, 주요 추징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설명입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과 같이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팝업 창을 통해 이전 슬라이드의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도움 자료는 총 6개의 탭을 통해 제공됩니다. 주요 안내, 기본사항, 기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팁, 세법 도우미 순입니다. 첫 번째 탭의 주요 안내는 방사형 차트를 통해 기업의 체질 분석을 보여주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신고 도움 자료 3가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탭 기본사항은 법인의 기본사항과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 상황,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국고보조금 수치 내역 등 참고할 신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탭 기업 분석 자료에는 2018 사업연도 기속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 내역과 2019년 중
특정 용도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현황, 2019년시 신고시 제출된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출증빙 수치 적격 여부, 2019년 중 발행된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탭 신고시 유의사항은 개별 분석, 취약 분야 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124개 업종의 분석 자료, 조사 등 검증에서 주로 추징되는 계정 과목별 분석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업종별, 법인별 절세 팁을 5번째 탭에서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참고할 세법 규정 및 주요 개정 세법을 세법 도우미에서 제공합니다. 올해 새롭게 개설된 주요 안내 탭에서는 화면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각형의 방사형 차트에 소득률, 영업이익률, 주요 경비율, 원가율, 인건비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제공하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최대 3개 항목을 제공합니다. 기본사항 탭에서는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신고 상황을 제공하고 R&D 세액공제, 납세자에게만 제공하던 국고보조금 수치 내역을 외부 자료 수집을 통해 2019년간 보조금을 수취한 법인 전체에게 제공합니다. 기업 분석 자료 탭에서는 과거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 비율을 비교하고 2019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유형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탭 신고시 유의사항입니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분들께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유의사항에서는 기업 자금 변칙 사용, 사업소득 허위 지급이 추정되는 법인 등 개별 분석 자료와 취약 분야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고 124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 등의 검증에서 주로 추정되는 업종별 공통사항과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로 적출되는 항목을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탭에서 알려드리는 항목들은 신고 내용 확인에서 주로 검증되는 항목들이오니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팁에서는 업종별 법인세 절세 팁을 제공하여 공제 감면 등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세법 도우미에서는 사전 안내와 연관되는 세법 내용과 최근 주요 개정 세법을 개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메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의 세부 내용과 추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분석 자료입니다. 124개 업종의 법인을 대상으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고시 유의사항, 전력발전보조금을 수익금액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감가상각 내역 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세무조사 등에서 주로 적출되는 항목을 제공합니다. 124개 업종에 대해 주요 적출 항목을 선별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신고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분석 항목입니다. 네 번째 탭 신고시 유의사항 중 법인별 유의사항에서 제공됩니다. 개별 분석 항목은 작년 기준 35개 항목 20만 개 법인에서 총 40개 항목 23만 개 법인으로 확대 제공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고액 가수금 변제, 해외 인가공 업체 감면 등 총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안내 항목을 살펴보면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있는 법인, 지출 증명 서류를 가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항목과 고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계상한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을 미가입한 법인,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법인,
법인 전환 후 소득률이 감소한 법인, 부당하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법인 등 총 40개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다음은 취약 분야 주요 신고 안내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 여부,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경영자문료 등을 지급한 법인 등 9개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제공 항목을 살펴보면 합병, 분할 법인에 대한 신고 안내, 10번 2월 결손금이 있는 법인, 11번 기타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 19번 충당금을 설정한 법인, 20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사용하는 법인, 28번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 법인, 30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가징금이 있는 법인, 44번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보유한 법인 등 45개 항목입니다. 그럼 취약 분야 주요 안내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업권, 영업손실보상금, 지작물 보상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수익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외부 자료 수집을 통해 19년에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가징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해 가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벌금, 가징금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불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차량별로 작성하지 않고 다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종에 비해 고가의 관련 비용이 발생한 법인을 추출하여 관련 비용 명세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안내하였습니다. 경영자문료 지급법인 정상가격 가세조정 안내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한 법인이 정상가격 가세조정 또는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작년 신고 시 경영자문료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신고한 법인 및 19년도에 서비스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상 외환 송금한 법인에게 정상가격 가세조정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한 후 그 거래 내역을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19년도에 거주자 간 해외 현지 법인 주식을 양수도한 후 내국 법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최근 2개의 사업연도에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요 적출되는 항목을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계정 과목별 분석 항목 안내입니다. 안내 대상 법인은 최근 3년간 조사 등의 검증에서 안내되는 계정 과목으로 추징된 경험이 있는 법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수익금액에서부터 판매관리비, 인건비, 고정사업장까지 총 32개 계정 과목에 대해 주요 검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안내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수익금액 계정 과목은 영업외 수익, 부가가치세 가면세 매출 과표 등 수익금액 관련 항목을 검토하여 수익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5번째 탭 맞춤형 절세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안내 등 6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미신청 중소기업 법인, 10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법인 등 총 25개 맞춤형 절세 팁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및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의 확대된 내용을 작년 신고 시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에게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당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이월 기부금 공제의 확대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인원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인상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율을 고용 증가된 중소기업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마지막 탭에서는 참고할 세법 규정과 주요 개정 세법을 안내합니다. 참고할 세법 규정은 52개 항목, 주요 개정 세법은 32개 항목, 총 84개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공제 감면 항목 위주로 만들어진 자기 검증 지원용 검토 서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 지원, 법인세의 참고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검증 검토 서식은 전년보다 2종 확대되어 총 16개 종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자기검증 검토 서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출 증명서류 수치 검토 서식입니다. 표준 대차 대조표와 표준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의 계정 과목별로 지출 증명서류 수치 금액을 작성하여 적격 증빙을 얼마나 수취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 서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검토를 통해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의 계정 과목 및 수령자 검토로 세무조정 누락 여부 등이 검증 가능합니다. 업무연 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사항 검토 서식입니다. 업무연 승용차의 범위, 관련 비용 적정 여부, 전용 보험 가입 여부, 관련 비용 업무 사용 여부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계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식입니다. 게시된 서식을 잘 숙지하시어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고 내용 확인 주요 추징 사례입니다. 2월 결손금 가다 공제 유형입니다. 실제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주 땡땡 법인은 분양사업을 건설업으로 위장하여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가족 인건비 지급 사례입니다. 의료기기 보조시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땡땡 법인은 해외에 자녀와 함께 장기 체류 중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처, 출입국 기록, 해외 자녀 유학 등을 분석하여 가공급여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부당세액 공제 사례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제조법인 주 땡땡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해외 장기 체류자 인건비에 대해 세액 공제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특허권 등의 양도로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례입니다. 주 땡땡은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 등록하고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주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사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허위로 특허권이 양도된 내역이 확인되어 법인 자금 부당 유출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을 계상한 사례입니다. 주 땡땡은 고가의 콘도 회원권을 접대 및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 관련 자산으로 계상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및 관련 유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숙박 내역 등을 수집 분석하여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주 땡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을 우선 공제해야 하나 공제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여 농특세를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공제 감면 신고서를 분석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 땡땡은 법인 명의로 대출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익년 초에 가지급금을 부활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탄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의무 불이행 제재부가 공과금 세무조정 누락 사례입니다. 벌금, 과태료 등은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대상이나 세무조정 없이 신고한 주 땡땡 법인에게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취득원가를 가다 계상하여 분양차익을 가소신고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땡땡은 물적 분할하여 주 땡땡을 설립하면서 관련 사업 부분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였습니다. 포괄 승계 시 자산 취득 원가를 가다 계상하여 분양차익을 가소신고하고 관련 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가대 계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예규, 판례를 수집 분석하여 분양차익 등을 경정한 후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카드, 신용카드 사적 사용 사례입니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 땡땡은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유흥업소 등 사적 또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해명 자료 검토를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취득, 보유 요건 위반 사례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계열 전 현직 대표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땡땡은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 특수관계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땡땡은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이 5분의 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초과 출연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공익법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학교법인 땡땡학원은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계상하고 송금 산입하였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기한 내 미사용하고 출연금을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외국납부세액 2월 공제 가다 신고에 대한 추징 사례입니다. 국외 원천 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 비용 차감 없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여 세액 공제를 2월하였습니다.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월 배제로 추징한 사례입니다.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당 계상한 사례입니다. 주 땡땡 전문 건설업법인은 거래처 손해배상 비용 등을 소송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단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전년보험 미가입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에 대한 사례입니다. 바이오 디젤 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땡땡은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미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및 차량 운행 기록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였음에도 업무 사용 비율 100%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산업용 포장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땡땡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지출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적 사용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업무용 리스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계산 착오로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 땡땡은 고가의 리스 승용차 3개를 보유하면서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지 않고 관련 비용 전액을 송급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비용 명세서를 검토하여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신고 내용 확인, 추징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입니다. 기존의 성실 납세 협약 제도를 개편하여 세무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도입니다. 외형 1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500억 미만은 1년, 1000억 미만은 2년 동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을 체결하는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원스톱 R&D 심사, 세무쟁점 사전 검토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타부처 소강 건의 사항도 적극 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제도입니다. R&D 세액 공제는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이견이 많은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R&D 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사전 심사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사전 심사를 거칠 경우 신고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고 지원 방향과 신고 도움 서비스 항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법인세 신고 안내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